자, 6학년 1학기 사회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12쪽에서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우리 대단원 1단원의 첫 번째 주제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4.19 혁명이 무엇이고 시민들의 노력을 4.19 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이 4.19 혁명은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우리나라의 성격을 3.1 운동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불의에 항거한,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맞서 싸운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서 4.19 혁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 이 첫 번째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미국식 민주주의를 빠르게 정착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조선 시대를 지나서 대한제국을 거쳐서 일제강점기 36년이 있었고 해방을 맞아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식 사고방식 또는 조선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시대의 임금님쯤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정착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지요. 이런 노력들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고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서 2대 대통령에도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4년을 임기로 하고 2번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선,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준다면 2번까지는 할 수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 2번의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걸 2번을 하고 나니까 조금 대통령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뜯어 고칩니다. 자,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국민들이 뽑아만 준다면 몇 번이고 다시 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을 고치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헌법을 고치는 것은 국민투표로 결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투표 결과 무효가 돼버립니다.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한 표 차이로 3분의 2가 넘질 못해요. 자, 그런데 이때 이승만 정부에서는 아주 재밌는 일을 합니다. 자, 수학자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전체 유권자가 투표를 했는데 소수점의 자릿수가 나오는 거예요. 3분의 2로 나눠보니까. 근데 사람을 소수점으로 나눌 수 없다. 반올림을 해야 된다. 근데 반올림을 하려면은 4는 버리고 5는 올리게 돼 있다. 그렇게 하니까 유효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4.4.5입 개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헌법을 뜯어고치고 4.4.5입 개헌을 통해서 이승만은 3대 대통령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또 임기를 마쳤는데 4대 대통령 선거에 또다시 후보로 나오게 돼요. 자, 헌법 고쳤으니까 나올 수 있죠.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부통령 제도가 있었는데요.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 씨를 후보로 내세웠고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조병옥 박사를 대통령 후보로, 그 다음에 장면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옥 박사가 이제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을 국내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받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미국에서 수술을 받던 도중에 그만 돌아가시게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상대 후보가 없어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무투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유당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가 84살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나이였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죽기라도 하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되는데 장면 후보가 워낙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기붕 씨를 어떻게 하든지 부통령 후보로 당선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것을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사전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붕 씨를 찍은 투표용지를 미리 투표함에 넣어놓고 그것을 기표소에 갖다 놓고 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자의 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아서 투표용지를 또 일부 버려야 되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치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야당 대표들을 투표소에 못 오게끔 막기도 하고 또 미리 투표함에 넣어놓고 4인씩 5인씩 같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서로가 누구를 찍는지 감시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투표가 완료된 투표함에서 투표용지를 바꿔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이기붕 후보를 부통령에 당선을 시키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부정선거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대구와 마산의 고등학생들이 이건 선거가 아니다,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진압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집회가 있을 때, 시위가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제 허공을 향해서 쏘게 됩니다. 허공을 향해서 쏴서 거의 최루가스가 터지면서 이 매운 연기가 퍼지게 되면서 시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흩어놓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최루탄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되었던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김주열 학생이 실종이 되었었는데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이 바닷가에 있다가 떠오른 거예요, 이 시체가. 그런데 이 김주열 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로 떠오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허공을 향해서 쏘게 되어 있던 최루탄을 사람의 얼굴을 정조준해서 쏘았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이렇게 되자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죽은 학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부정선거는 무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승만 정부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강경하게 진압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학생들도 시위에 합류하게 되고 시민들까지도 시위 합류를 하면서 이 시위는 전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이 부통령 선거였으니까 이제 부통령이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이기붕 씨가 당선 무효를 하고 일부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장관급들을 물러나게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군대에서까지도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걸 하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3.15 부정선거는 무효 처리가 되고 그해 8월에 다시 국민투표를 통해 제4대 대통령으로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정선거의 이유가 부통령 제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는 논의를 거쳐서 부통령 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총리를 두게 되는 국무총리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4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던 윤보선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당시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장면 총리를 지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부 제4공화국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4.19 혁명을 좀 간단하게 오늘 알아봤는데요. 이런 4.19 혁명은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낸 민주주의라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불이한 것과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19 혁명이 재밌는 게요.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을 했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운 학생들이 4.19 혁명 당시에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배운 민주주의 선거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19 혁명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잘못된 것을 보고도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국민이다. 그때 학생들이 참 잘했다라고 회고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 혁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역사에 또 한 획을 긋게 되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자, 이 5.18 민주화 운동은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한 편으로 끝내기는 조금 어렵고 두 편에 걸쳐서 두 편도 좀 짧기는 하지만 두 편에 걸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